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며 조성한 대형 농그림이 수확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바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황령산 터널 배수지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조성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뛰어든 그간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을 치른 부산. 부산의 엑스포 도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시는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3년 뒤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산은 세계 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된 건 2023년 올해. 전국의 16개 시도가 부산 유치를 응원했습니다. 유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유치 못지않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유치 과정을 우리가 잘 조직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거고 또 부산의 입장에서도 도시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드디어 4월 4일 세계 박람회 기구가 현장 실사를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실사단을 환영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해서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꼭 유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에서 꼭 유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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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이날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사로 나섰고 부산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개최지 결정을 50일 앞둔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는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공식 심포지엄을 열고 마지막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만난 나라들만 143개국, 300여 회에 걸쳐 만난 주요 인사만 500명이 넘습니다. 이제 결정의 날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파리에 모일 170개 나라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은 현재 실사를 다녀간 이후 부산이 엑스포 개최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춘 도시라고 평가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과 응원 릴레이처럼 2030 엑스포 개최지로서의 부산 알리기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엑스포 경쟁 3차 PT 현장. 연사로 나선 부산의 한 소녀가 총리와 하이파이브하며 현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 양입니다. 실사단에게는 유엔 공원을 소개하며 부산이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소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희가 당면한 문제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후위기, 빈부격차, 보건 문제 등이요. 그리고 더 생각과 마음을 모으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는데 2030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서 열면 그러면 폭풍 속의 등대이자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할 최적의 장소가 희망의 등대가 바로 부산입니다. 꼭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 유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적 실사의 최대 주역도 시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실사단을 맞으며 엑스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 논그림도 등장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봄에 모내기하고 선배 농업인들이 가을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그거 기원하는 마음에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래가지고 참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은 좀 듬성듬성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나락이 좀 크고 나면 색깔도 예쁘고, 이제 경전철 위에 다니니까 위에서 보면 예쁘다고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뿌듯하고.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농그림을 조성한 벼농사를 오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도 부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각계각층의 응원 릴레이도 이어졌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는 부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년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시민 모두의 염원이 부산에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더불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관련 인프라에 38조 4천억 원가량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부산의 교통 인프라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바다와 부산항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넓은 공원, 부산 북항입니다. 북항 1에서 사부두와 중앙부두, 여객부두가 155만 제곱미터의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시민으로서는 길을 형성해가지고 하면 우리인데 넉서 좋지. 산책도 되고 아침 저녁 운동도 되고 우리인데는 참 좋지. 부산 엑스포의 중심이 될 북항 재개발 2단계 지역.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엑스포 기반 시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역과 부산 진역 일부를 포함해 자성대 부두까지 228만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4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참가국 전시관과 공식 행사를 하는 엑스포홀, 엑스포 빌리지 등이 지어집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철거 등을 통해 원도심 대개조도 가능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산이 그동안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다. 2029년까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유치로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건 바로 교통 인프라입니다. 가장 시급했던 하늘길은 지난 6월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2029년 12월에 개항하면 부산형 급행철도, 이른바 BUTX 사업도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최소 2조 5,860억 원. 가덕도 신공항에서 북한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는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공항의 접근성과 경쟁력을 키우면서 신공항과 도심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 유치 계획서에 반영된 SOC 사업은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인프라입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가덕 신공항 개항 시기의 불확실성과 도심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통 측면에서 취약점을 노출해왔던 게 사실. 하지만 빠른 정책 결정을 통해 인프라 추진을 앞당기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는 부산의 교통 인프라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그렇다면 부산과 함께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어떤 점에서 우리가 더 유리하고 또 아쉬운지 살펴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로 물량 공세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엑스포 유치에 10조 원을 퍼부었고 100개 나라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국가혁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를 뿌리면서도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고 길이 170km, 서울 43배 면적의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It is a city proud of its deeply rooted, authentic identity and rich cultural heritage. We are confident of our ability to deliver an unprecedented experience to the world. 부산의 가장 강력한 경쟁 도시이면서도 아직 국제대회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다는 점, 각종 인권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는 점 등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유럽표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후보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경쟁 도시 중 유일하게 수도라는 점과 3,000년이 넘는 영원한 도시를 강조하며 세계 최대 태양광 공원을 조성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Wolfgang Goethe wrote that in Rome, the entire history of the world is interwoven. Choose Rome. Let's bring together history in the future. 하지만 2015년 밀라노에서 이미 엑스포를 개최했고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단기간 대규모 국제 행사를 독식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야드에 비해 로마가 개최 의지가 낮아 부산은 결선 투표에서 로마표를 가져온다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한국. 각국 원조의 창구였던 부산은 엑스포를 준비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엑스포는 부산을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키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의 또 다른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침체된 서부 상권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 초기 부산은 리야드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알려지곤 했지만 지금은 박빙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처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재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나선 이유는 바로 경제적 효과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유치 전만으로도 부산의 외교 역량뿐 아니라 부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을 앞두고 막바지 교섭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 부산의 보통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선 이유는 경제 효과 때문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2030년 5월부터 열리게 되면 최대 6개월 동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위해 부산을 찾게 되는 등 정부와 재계는 43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를 비롯해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 원까지 포함해 61조 원에 이르는 경제 발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부산 엑스포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실제 역대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 다른 국가들도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대표적인데 역대 최대 규모인 7,400만 명의 관람객이 상하이 엑스포를 찾아 관광 수입으로만 52조 원을 거두는 등 총 1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한 달 이내 기간만 열리는 월드컵과 올림픽과 비교해도 파급 효과가 4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최지 최종 결정 투표가 11월 28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에 앞서 이뤄지는 마지막 5차 PT 준비, 그리고 유치교섭 활동이 막판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파리, 런던, 벨기에, 베를린에 흩어져 있는 BI 대표 및 대사들 또 현지 본국에서 파견돼 올 BI 대표들을 집중적으로 교섭할.
막바지 속도를 내는 사이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중동의 안정과 사우디의 역할에 대한 BI 회원국들의 시각이 사우디에 긍정적일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가 이게 국제 전쟁으로 비약이 된다 그러면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확전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부산 엑스포까지 열리게 되면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 명운이 달린 부산 엑스포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또 한 번 도약의 성공적인 역사 현장이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봄에는 청년 농부들이 엑스포 유치를 바라며 대형 논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시기를 맞았는데요. 1년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부산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경전철 아래 펼쳐진 드넓은 논의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2030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부기가 부산을 선택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벼를 캔버스 삼아 그리는 논그림은 벼가 익어갈수록 색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벼의 생육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논그림은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유색벼는 종자 보존을 위해 손으로 직접 수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확하면 우리가 기계로 수확하는데 우리 이건 종자를 최종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종자들이 막 섞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확하고 있고, 여기 수확하는 종자들은 백도, 그다음에 황도, 자도 이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손으로 최종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내년에 종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논그림은 8,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6월 초 청년 농업인들이 유색벼를 손으로 모내기 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풍년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농사 짓는 그 차원에 또 앞서가지고 2030이라는 그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뜻에서 이런 로고를 새겨놓고 이래 봤는데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좀 새겨주셔서 좋은 유치가 되길, 그런 성공을 하게끔 기원합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농그림을 조성한 벼농사를 오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도 부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가꾼 2030 세계 박람회라는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는 오는 11월 11일 강서 기적의 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지역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독서 골든벨 행사를 엽니다. 선정된 책은 거짓말의 색깔, 모두 웃는 장례식을 포함한 4권으로 기적의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독서 골든벨 문제는 도서 내용에서 출제되며 단답형 주관식과 객관식, OX 문제로 난이도를 고려해 모두 100문항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황령산 터널 배수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여론을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수영구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황령산 터널 배수지 사업. 황령산의 터널을 뚫어 수돗물 7만 5천 톤을 저장해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사업이 추진돼 왔다는 겁니다. 배수지는 필요하지만 유출 입구의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입장. 이 같은 보도 이후 부산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 설명회를 2차례나 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3월 8일 대연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1차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9일 4일 날 또 이제 시의원이 이제 주관하에 대동골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두 번째 그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주민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터널 배수지의 유출 입구 문제는 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구, 연제구, 수영구 중심지가 황해산 일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해발 85m 이상 지역에 설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가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이 지역 외에는 다른 곳에 그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중 현 사업 계획안을 남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보상을 거쳐 2025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단지 옆으로 공사 차량이 오고 갈 도로가 건설되고 이어 터널 굴착 공사가 시작돼 5년간 공사가 이뤄집니다. 한편 지난 2007년 준공한 수정산 터널 배수지는 3년 전 내부 균열로 400톤의 물이 새어나와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고 최근에서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성 중인 곳이 바로 들락날락인데요. 우리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들락날락은 어딜까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이 조성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다대동 다대도서관 2층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인 들락날락으로 꾸며졌습니다.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 숫자놀이 게임존 등 책만 읽었던 도서관과 다른 모습입니다. 기존에 책만 있을 때보다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서 예전보다 몇 배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껏 놀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마련돼 도서관 이용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책 위주로가 아니라가지고 책을 찾기도 약간 좀 동선도 약간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약간 완전 리모델링 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책도 찾기 좀 편하고 애들도 왔을 때 일단 거부감이 없고 좀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었다 갈 수 있는 좀 밝은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산시가 우리 동네에 가까운 들락날락 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놀이와 교육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들락날락은 부산 전역에 29곳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총 49곳에 조성합니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2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집에서 15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방문자가 적은 소규모 들락날락을 중심으로 더욱 내실 있는 콘텐츠 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11월 30일까지 플랫폼 이용자를 상대로 방문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